안녕하세요. 뉴비 스트리머 단단한 페브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덜린이가 알려주는 덜린이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어저께 제 방송에 오셨던 시청자분께서 이제 던파를 난생 처음 시작하신 17일차 청정수 뉴비셨는데, 이분이 이제 100레벨 찍고 나서 아이템 파밍 어떻게 해요? 하는 거를 메가폰에 물어보셨더니 귀찮으면 교환 가능 레전더리 사서 쓰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걸 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마법 부여를 준종결급으로 다 발라버리신 상황이셨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환 가능한 100레벨째 레전더리 아이템의 경우에는 계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에 부여된 마법 부여 수치는 이후에 에픽 아이템을 습득하셔도 계승으로 이전해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싼 가격의 마법 부여를 교가 레전더리에 해주셨다면 에픽 아이템을 파밍했을 때 돈을 다시 한번 또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파밍 루트도 제대로 모르시는 상태로 그냥 다른 게임처럼 아이템을 사서 쓰시면 되는 줄 알고 교가 레전더리를 구매하셨다가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던파를 새로 시작하시는 던린이 분들의 이런 실수와 불상사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던린이가 알려주는 던린이 가이드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본력에 따라서 또 던파를 시작하신 게 이번이 완전 처음이신지 복귀 유저이신지에 따라서도 선택지가 갈리기 때문에 차근차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던전앤파이터에는 만렙 이후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던전앤파이터의 여러 컨텐츠들은 아이템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결투장을 제외를 하면 필연적으로 인게임 내의 스펙이 어느정도 뒷받침되어야만 진행이 수월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레벨을 찍고 처음 이제 스펙업을 하기 위해 발을 들이칠 때 어느 정도 스펙이어야 어떤 던전을 무리 없이 돌 수 있는지, 또 그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던전앤파이터의 100레벨 파밍 구조는 낮은 등급의 아이템에서부터 파밍을 시작을 해서 상위 단계의 아이템으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나가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100레벨을 찍은 뒤에는 겐트 황궁이라는 던전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겐트 황궁 던전을 통해서 백제 유니크 아이템들을 구비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백제 유니크 아이템 파밍이 끝난 뒤에는 로스체스트 지역에 있는 기억의 땅과 바닥 없는 갱도 던전을 통한 레전더리 파밍, 여기 보이는 요 기억의 땅, 바닥 없는 갱도, 요 던전들을 통한 레전더리 파밍을, 이제 레전더리 파밍이 끝난 뒤에는 고통의 지하실과 검은 신전, 또 자본이 있으시거나 열심히 다른 컨텐츠를 하면서 모아둔 인도석이 있으실 때마다 지혜의 인도라는 던전을, 시간의 인도석을 소모해서 지혜의 인도를 돌아서 요 에픽 아이템들을 맞춰 나가는 계단식 파밍의 단계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해당 등급의 아이템만을 맞춘 것 가지고는 상위 레이드 컨텐츠, 파밍 컨텐츠에 발을 들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니크 파밍 단계가 끝난 것만으로는 레전더리 파밍조차 수월하게 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템 파밍에 곁들여서 어느 정도의 마법 부여나 스위칭 장비의 구비, 아바타의 구비 등 부가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것들이 꽤 많아질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던전앤파이터를 시작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처음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 자본력이 없는
던파 초보분들, 던리니 유저분들 혹은 던파를 하다가 접었다가 다시 돌아오신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복귀나 신규 유저의 경우 복귀 신규 보상으로 인해 계정 내 한 캐릭터만큼은 육성 구간에서 성장형 유니크 아이템인 성물 방어구 풀세트와 10강화 3재련의 해당 직업 성물 무기를 들고 시작을 하시게 되지만, 같은 계정 내에 부캐릭터를 육성하시거나 혹은 그러한 신규 복귀 보상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100레벨째의 마법봉인 레어 아이템을 착용하고 100레벨을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우선 육성 구간에서 퀘스트를 마구 스킵하지 않고 성실하게 100레벨까지 육성을 진행하셨다면 퀘스트 클리어를 하는 것만으로도 약 500만 골드 정도의 자본이 쌓이게 되실 거예요. 크게 돈이 들어가는 구간이 보조 장비랑 마법석, 귀걸이 슬롯을 오픈할 때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후반에 벌리는 골드들을 생각을 하면 한 4에서 500만 골드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될 건데, 성물을 들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을 상정을 하고 그분들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100제 마법봉인 레어 풀세트랑 500만 골드 정도를 자본으로 들고 시작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파밍을 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파밍을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인데요. 계약이 뭐냐 하면, 던파에는 패왕의 계약, 달인의 계약, 큐브의 계약, 성장의 계약, 가브리엘의 계약 같은 캐릭터에게 이로운 효과를 부여해주는 기간제 유료 버프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라샵에서 구매가 가능한 유료 아이템이지만 보시다시피 세라샵에서 계약 탭에 가시면 이제 달인의 계약 15일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판매를 하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보통은 유저들이 세라샵에서 직접 계약류 아이템을 구매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계약류 아이템들 중에 주목해야 할 것들은 달인의 계약과 큐브의 계약인데요. 이제 달인의 계약 같은 경우는 요 툴팁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재 레벨보다 5레벨 높은 스킬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계약으로, 100레벨 때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더 찍을 수 없었던 스킬 레벨의 한도를 늘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킬의 데미지가 강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게임을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비해 주셔야만 합니다. 태왕의 계약 같은 경우는 자기 레벨보다 10레벨 더 높은 레벨 제한의 장비를 착용 가능하게 해주는 계약으로, 100레벨 이후에서는 큰 유효성이 없지만 부캐릭터를 육성을 하실 때에는 유효합니다. 성장의 계약 역시 퀘스트 완료 경험치, 사냥 경험치 및 퀘스트 아이템 드랍률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부캐릭터 육성용으로 유효하고요. 그러면 큐브의 계약은 과연 무슨 계약이냐,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계약인지를 가늠을 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큐브의 계약은 큐브의 색상에 따라서 캐릭터에게 추가적인 효과를 부여해주는 계약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색 큐브 조각은 큐브 조각의 색상에 따라서 해당하는 속성을 무기에 부여하고, 무색 큐브 조각은 무기의 물리 공격력, 마법 공격력, 독립 공격력이 각각 40씩 상승을 하고, 황금 큐브 조각은 크리티컬 확률이 5% 상승하고 항마력이 7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큐브의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 색깔 큐브들로 인한 속성 부여 옵션 때문인데요. 던파에는 데미지 관련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보면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추가 데미지, 모든 공격력 증가, 스킬 공격력 증가, 물리 공격력, 마법 공격력, 독립 공격력, 힘지능 증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요 공격 속성이라는 이 속성 강화 수치
보니까 보시다시피 요 내정보창 M키를 누르셔서 내정보창 캐릭터를 열어보시면, 캐릭터 탭을 열어보시면 하단에 공격 속성이라는 요 탭이 있어요. 이 공격 속성 란이 있고, 그곳에 본인이 어떤 속성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가 자기 수치로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41씩 되어 있죠, 모든 속성이. 근데 지금 보시면 전혀 불이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증가할수록 해당 속성으로 공격을 할 때 데미지가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성 강화 수치가 높아도 속성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속성 공격 시에만 데미지가 증가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속성 강화의 옵션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셨으면 속성 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큐브의 계약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캐릭터에 따라서 이게 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자체적으로 속성이 부여되어 있는 직업은 속성 강화의 효과를 그대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직업군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가게 되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구글에 본인 직업 이름 플러스 큐게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미 다른 분들이 질문하고 답변이 오고 간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검색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흑색 큐브 조각으로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암속성에 불이 딱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저는 41이라는 수치만큼의 암속성 강화를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스킬을 쓸 때나 평타를 칠 때 제 모든 공격이 암속성으로 공격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백제 유니크 장비들부터는 아이템의 부위별로 모든 속성 강화 옵션이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옵션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성 부여를 해주는 세트나 이제 혹은 무기 옵션 아니면 큐브의 계약을 통한 속성 부여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우는 캐릭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속성을 부여하는 스킬이 달려있거나 캐릭터의 컨셉 때문에 모든 스킬에 특정 속성이 다 달려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따로 큐게를 통해서 속성 부여가 이미 되어있는 캐릭터에다 속성 부여를 또 해주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무속성 큐브의 계약을 통해서 물리 마법 독립 공격력을 추가적으로 40씩 올려주시면 이 부위 하나에다가 마법 부여를 한 것만큼의 데미지 상승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들은 무색 큐브 조각으로 계약을 해주시면 좋겠죠? 인벤토리에서 재료 탭 그리고 큐브 창고, 여기서 그냥 왼쪽 클릭을 하시는 것만으로 이렇게 큐브의 계약에 계약이 되는 색깔의 큐브들을 바꾸실 수 있고요. 30초마다 하나씩 소모를 하는데 그거는 던전 안에서만 소모가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소모가 되는 거를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인게임에서 골드로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여기서 계약하기를 누르시면 세라로는 950세라, 7일치에 950원이에요, 현금으로. 그리고 7일에 똑같이 인게임 골드로 50만 골드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급하실 때가 아니라면 추천을 하고 싶지 않아요. 가성비가 정말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런 계약을 수급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패키지를 판매를 하는 시기를 노려서 낮은 가격에 올라오는 세라 상자를 구매해서 마스터 계약을 수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던파에서 패키지 아이템을 판매할 때 패키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 중에는 세라 상자라는 아이템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패키지 판매 때마다 조금씩 구성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지간하면 기본적으로 마스터 계약 패키지 7일이 포함이 되어 있고, 패키지를 판매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성품에 따라 시세가 달라지기는 해도 대략 50만에서 70만 골드 선의 시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노려서 미리 뭐 N주치 혹은 N개월치의 세라 상자를 미리 구매를 해두시면 좀 편하게 그 계약에 대한 허덕임 없이 게임을 하실 수 있죠. 과금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보통 봉인된 자물쇠라고 이제 다른 게임들의 가챠 돌리는 것 같은 건데, 이 랜덤 아이템 가챠에서 계약류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계약이 수급이 수월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과금을 하지 않으시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설명해드리기 위한 영상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품의 경우에 이제 마스터 계약 717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이 때에 따라서는 거래가 가능한 품목인 시기도 자주 있기 때문에 해당 시기를 노리신다면 마스터 계약만 쏙 빼먹고 나머지 구성품은 다시 경매장에 되팔거나 해서 큰 골드의 소비 없이 계약을 수급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검색하실 때에는 B 버튼 누르시면 경매장이 나오고 거기에 세라 상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라 상자 품목들이 리스트에 쭉 나타나시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기는 천상의 기사 아바타 패키지가 지난주에 판매가 종료된 이후여서 그런가 한 90만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싸게 형성될 때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달인의 계약과 폐왕의 계약, 성장의 계약, 큐브의 계약 4종 세트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로 큐브의 계약을 7일치 50만 골드 구매하시거나 세라샵에서 현금을 주고 다른 계약들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90만 골드가 조금 아깝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세라 상자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큐브의 계약을 이제 구매해서 속성 부여가 끝나셨다면 이렇게 다시 M키를 누르셔서 캐릭터 정보창에서 불이 들어왔는지를 보고 자기가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나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근데 태블님 무기에 보니까 마법 부여 중에 속성 부여하는 마법 부여 카드도 있던데 그거 하면 안 되나요? 아, 네. 하지 마세요. 딜러는 속성 강화 마법 부여, 버퍼는 지능, 크루세이더, 남캐 같은 경우만 정신력이나 체력 마법 부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속성 부여는 Q계로 해결을 하시는 게 무기에 다른 거를 더 발라서 이제 데미지를 더 올려줄 수 있는 그 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기에는 속성 강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속성 부여랑 물마독공도 있잖아요. 물리공격력, 마법공격력, 독립공격력도 있는데 이거는 별로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물마독공은 버퍼가 버프를 주면 버프를 받았을 때 뻥튀기가 가능한 스탯이에요. 근데 속성 강화는 버퍼가 버프를 줬을 때 올라가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던파의 그 데미지 밸런스는 스킬 공격력이라는 수치를 제외를 하면 하나가 특출나게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고만고만하게 다 같이 높아야 좋은 그 데미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뻥튀기를 시킬 수 있는 물리공격력, 마법공격력, 독립공격력을 마법 부여하는 것보다 같은 부위에 어차피 해줘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마법 부여라면 속성 강화에 부여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남은 계약 기간은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우측 하단에 아이콘으로 작게 D라고 적혀있는 달력 모양 아이템을 클릭을 하시면 계약류 아이템의 남은 기한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치 계약 구매로 대략 90만 골드를 소모를 하셨다고 치고 이제 남은 골드는 약 400만 골드가 남은 상태로 여러분은 파밍을 나가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